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이미 시작되어 버린 불꽃야구 시즌2의 진짜 서막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SBS가 7월 20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고척돔 생중계를 강행한 이유,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번의 본방을 이어간 그 결정은 단순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고척돔이라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공간, 메인 채널 송출이라는 지나치게 과감한 선택, 티저조차 제공되지 않은 침묵 속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즌2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작진은 이미 행동으로 다음 스텝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잠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예고도 없이, 왜 고척돔이었고, 왜 메인 채널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스포츠 예능 중계처럼 보였지만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이는 누가 봐도 실험이었습니다. 카메라 앵글, 해설 구성, 경기 템포, 팬 리액션 흐름까지 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죠. 파일럿보다 더 정교하고 스페셜보다 더 조용하며 시즌2보다 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미묘한 움직임을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는데도 무언가 시작됐다는 말이 커뮤니티 전반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컨텐츠를 구조적으로 읽어내는 능동형 시청자들. 이들이 포착한 것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흘려보낸 작은 힌트들이었습니다. 편성이라는 이름의 복선, 침묵이라는 이름의 암호, 그리고 흐름이라는 이름의 신호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방송의 첫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즌1과 시즌2를 잇는 과도기적 전환점. 콘텐츠가 IP로 확장되기 위한 리빌딩 단계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음 챕터를 위한 리허설이자 조율이며 제작진은 말 대신 움직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설계된 서막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서막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 바로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파고들겠습니다. 시즌2의 서막이 이미 열렸다는 신호는 단순히 편성이나 장소 선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SBS가 공식 발표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고가 없다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말하지 않는 전략, 움직임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최근 콘텐츠 산업에서 점점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오히려 발표보다 움직임을 먼저 읽어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불꽃야구는 시즌 0 단계부터 능동적 감상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고척돔 생중계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인 예능이라면 촬영 스튜디오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세팅인데 SBS는 굳이 비용이 크게 드는 고척돔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조명과 사운드, 카메라 동선까지 완벽히 통제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초대형 프로젝트의 베타 테스트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인위적인 장면을 만들 필요 없이 실제 경기장 스케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연출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죠. 제작진은 이곳에서 시즌2를 위한 모든 기술적 요소를 재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계 채널 선정이 또 한 번 의미심장했습니다. SBS 플러스 같은 서브 채널이 아니라 전국 송출이 가능한 메인 채널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볼륨 조절이 아니라 노출의 방향성을 명확히 가리킵니다. 예능을 메인으로 올린다는 것은 보통 확실한 흥행 카드나 전략적 메시지가 있을 때만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이번 조용한 중계는 내부적으로 이미 시즌2의 진행을 전제로 한 단계적 움직임이었고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대감을 불어넣는 장치였습니다. 공식 예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생중계를 본 뒤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테스트다, 시즌2 준비 들어갔다, 편성 자체가 힌트다 라는 분석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제작진의 흐름을 읽어낸 결과였고 시청자들은 이 움직임의 구조를 스스로 해석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예능 콘텐츠가 드라마, 영화와 같은 서사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콘텐츠가 이제 단순히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해석되는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꽃야구는 첫 시즌에서 이미 팬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작진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시즌2의 초반 흐름을 공식 발표 없이 팬들의 움직임으로 증명해 보이려 했습니다. 말 없이 던진 편성,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장면, 고의적으로 텅 빈 예고의 자리, 이 모든 요소가 팬들에게는 암호가 되고 복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런 정교한 움직임을 통해 SBS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시즌2 흥행을 넘어 불꽃야구는 IP로 확장되는 중입니다. 단순 예능이 아니라 브랜드와 서사를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실험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즌2를 향한 흐름 한가운데 왜 삼성은 갑자기 불꽃야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다음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불꽃야구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기업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시즌1이 진행되는 동안 나타난 시청 패턴을 분석하면 그 변화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불꽃야구는 결과를 아는 경기라도 다시 시청하게 만드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수십만 명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콘텐츠가 아니라 감정을 반복해서 소비하도록 설계된 포맷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삼성에게 결정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기술 중심 브랜드이지만 최근 수년간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보여왔습니다. 단순한 스펙 경쟁보다 사용자가 브랜드를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구조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죠. 불꽃야구는 이 전략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선수들의 표정, 경기 템포, 팬들의 반응이 긴 호흡의 서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감정선을 만들고, 이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의 패턴이 누적되면서 브랜드가 개입할 여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윌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유니폼이나 장비에 로고가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에 녹아드는 방식으로 브랜드가 활용되었고, 시청자들의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스토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브랜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제품 노출이 아닌 서사, 속 진입이 가능한 콘텐츠라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삼성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기술 중심 기업이지만 스토리텔링 기반 마케팅의 비중이 늘어났고, 소비자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특히 팬덤의 감정적 결속력이 강해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스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 지점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라호텔에서 삼성 관계자와 장시원 PD가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업계 전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공식 보도는 없었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이 비슷한 시점을 언급하면서 이 미팅이 단순한 친목이나 인사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논의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정확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흐름을 종합했을 때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가진 의미는 단순합니다. 브랜드가 시청자의 감정 흐름 속으로 직접 진입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제작진이 브랜드를 단순 스폰서가 아니라 서사의 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입니다. 기술 중심 브랜드였던 삼성은 이제 경기 안팎의 순간을 실시간 데이터, 디바이스 기반 연출, 참여형 스토리 구조로 확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장면, 감독이 폴더블 디바이스로 작전을 펼치는 구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품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스토리의 기능적 일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삼성은 과연 어떤 조건을 내걸었기에 장시원 PD가 꽤나 까다롭다고 표현했을까요? 단순한 후원 조건이라면 그런 언급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분명 스토리와 브랜드, 제작 주도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삼성의 4가지 조건이라 불리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장시원 PD가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고 말한 이유는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4가지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조건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건들이 단순한 광고나 후원의 차원을 넘어 컨텐츠 제작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깊숙하게 개입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유니폼 메인 스폰서의 독점 삽입입니다. 기존 팀 로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갤럭시 로고를 크게 배치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시청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경기 흐름을 따라가던 시청자의 시야에서 브랜드가 지나치게 전면에 등장하면 감정선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존재감이 확보되어야 스토리 속 진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노출이 아니라 서사적 위치 이동을 요구하는 수준의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술 기반 PPL 구성입니다. 선수들의 실시간 심박수를 갤럭시 워치로 송출하거나 감독이 Z 폴드로 작전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연출이 제품 홍보를 위한 장면이 아니라 경기 서사의 일부로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기반 디바이스 연출은 경기의 몰입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브랜드를 기능적 역할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토리에 도움이 된다면 시청자는 이를 광고가 아닌 연출 요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브랜드 에피소드 구성입니다. 불꽃야구 안에 삼성야구 캠프라는 별도 스토리라인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를 하나의 캐릭터 혹은 독립된 세계관 요소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능 컨텐츠에서 브랜드가 독자적인 서사를 갖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시도이며, 이는 IP의 규모와 방향성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실제로 반영된다면 시즌2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서사형 확장 콘텐츠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조건은 장기 후원 계약과 일부 포맷 수정 협의권입니다. 삼성은 시즌2부터 시즌3까지 독점 스폰서로 참여하는 대신 콘텐츠 포맷 일부에 대해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실상 제작 주도권의 일부 이동을 의미합니다. 브랜드가 단순한 자금 지원자가 아니라 콘텐츠 설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더 많은 제작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콘텐츠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등장하는 순간 장시원 PD가 왜 단순히 웃어넘기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기엔 너무 큰 기회지만 받아들이기엔 서사의 주도권과 연출 자유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자본을 활용하면 더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만 콘텐츠의 핵심 정체성이 약해질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결국 그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사이 가장 어려운 경계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제 다음에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긴장감의 본질입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브랜드와 팬덤, 서사와 데이터가 충돌하고 융합되는 새로운 IP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조건은 과연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그 질문의 답을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삼성의 움직임은 단순한 스폰서십을 넘어 서사와 브랜드가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주도권입니다. 콘텐츠의 핵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브랜드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는 장시원 PD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진이 직면한 구조적 고민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네 가지 조건은 콘텐츠가 나아갈 방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조건들은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에서 IP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심박 데이터 연출이나 폴더블 기기를 활용한 전략회의 장면은 기존 예능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은 방식이지만 기술 브랜드와 결합될 경우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 참여형 스토리텔링과 데이터 기반 몰입이라는 현대 콘텐츠의 필수 요소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또한 브랜드 에피소드 구성은 IP 확장의 핵심입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독립된 세계관 요소로 등장하게 되면 팬덤은 그 스토리를 또 다른 서브 콘텐츠로 소비하게 됩니다. 세계관이 확장되고 소비 방식이 다양화되며 팬들은 본 방송뿐 아니라 부가 콘텐츠까지 연쇄적으로 시청하게 됩니다. 이는 제작진에게는 팬덤을 더 깊게 묶어두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브랜드에게는 자연스러운 노출 이상의 서사적 존재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포맷 수정 권한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포맷은 콘텐츠의 DNA와도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외부와 공유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브랜드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콘텐츠의 순수성과 서사적 흐름이 흔들릴 수 있고 팬들도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게 됩니다.
장시원 PD가 이 조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콘텐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브랜드의 확장을 허용해야 하는 두 가지 상충된 요구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의 접촉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술 기반 스토리텔링은 이제 단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진화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스포츠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고 실시간 상황 공유나 디바이스 연출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불꽃야구가 시즌2를 준비하면서 기술 브랜드와 손을 잡으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브랜드가 서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입니다. 여기서 시청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꽃야구는 시즌1부터 팬들의 해석과 반응을 기반으로 서사를 확장해왔습니다. 시즌2 역시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도 팬들의 해석이 움직임의 방향을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 해석 하나가 다음 연출의 방향을 바꾸는 실험적 구조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움직임만으로 메시지를 던졌고 시청자들은 그 빈칸을 스스로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모든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브랜드가 서사 속으로 들어오는 아니면 순간을 콘텐츠의 위협으로 확장을 보십니까? 위한 새로운 기회로 보십니까? 시즌2는 아직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의 까다로운 조건과 제작진의 신중한 선택 사이 앞으로의 흐름은 팬들의 해석과 반응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즌2의 진짜 출발점은 제작진의 발표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떠올린 생각 하나가 다음 스토리의 첫 문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움직임은 이제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방송사가 시즌을 연장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서사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브랜드와 팬덤, 제작진의 전략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SBS가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시청자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제안한 조건들은 한편으로는 제작진에게 부담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 연출과 데이터 활용, 브랜드 중심, 스토리라인, 포맷 조정 권한까지 이 모든 요소는 불꽃야구가 지금보다 더 큰 세계관으로 확장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시즌2가 단순한 예능의 연장이 아니라 IP 확장의 전환점이 되려면 브랜드와의 협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협업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브랜드가 스토리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이미 콘텐츠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브랜드 개입이 지나치면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진과 브랜드의 협업은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술은 이야기를 돕고 브랜드는 서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제작진은 그 균형을 잡기 위해 조심스럽지만 일관된 방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고척돔 생중계, 메인 채널 편성, 예고 없는 공개, 팬들의 해석을 하나의 서사적 장치로 활용하는 방식까지 모든 요소가 치밀하게 설계된 흐름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삼성과의 접촉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결국 시즌2는 공식 발표보다 먼저 팬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가 다음 스토리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이미 시즌1에서 증명된 구조이기도 합니다. 팬들이 움직이면 제작진이 반응하고 제작진의 움직임은 다시 팬들의 참여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 순환 속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으며 제작진은 그 진입을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브랜드 개입을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순수한 포맷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원하는가? 어느 쪽이든 팬덤의 반응은 시즌2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조용한 과도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모델을 실험하고 있으며 그 실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즌2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존재합니다. 제작진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브랜드는 조용히 스토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미 다음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마지막 조각은 앞으로 시청자들이 남길 한 줄의 의견일지도 모릅니다. 불꽃야구의 다음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해석 속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